또 뭐 김대근 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그게 지금 당장 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거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요새를 보면, 뭐, 그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집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물건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물건들을 뭔가 좀 서울이 아닌 뭔가 어떤 장소에 잘 보관을 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게 이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혹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옷장 같은 데도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입는 옷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 네. 입는 옷도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어디 출장을 오래 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가서 그것만 가지고도 어디서든지 사실 생활이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집에는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 그 당근마켓에 내놓으세요. 그런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책상이 워낙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안 쓰고 안 보는 거면 다 버려도 된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게 화장품을 한 달에 이렇게 몇 개씩 배달해주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몇 년 됐는데요. 정기적으로 화장품을 몇 개씩 이렇게 배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샘플. 미미박스. 예, 미미박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팩을 하루에 하나씩 배달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거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게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김 대표님은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케어를 하시는, 그 인큐베이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 나가고 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 회사가 롱런하고 뭐 이럴 거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다만 아이디어가 좋긴 하지만 그거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규모도 키우고 매출의 다변화도 생기고 뭐 이래야지만 이게 회사가 뭐 상장도 하고 나중에 뭐 유니콘도 되고 이러는 건데,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팩씩 얼굴에 팩을 배달해 준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돈을 벌 것인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뭐 다른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 이 렌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제가 예. 이게 구독 서비스하고 렌탈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건가요? 렌탈, 이게 공유와 렌탈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는데 구독과 렌탈에 대한 구별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저도 따지고 보면 비즈니스가 구독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컨셉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가 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구독형으로,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어떤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의 이제 그 클라우드, 그게 이제 내 PC에서 도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거를 내가 이제 구독하는 개념으로 지금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본다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 공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산업 현장에서 과거에 각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이나 PC에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레가시 스타일로 설치돼서 돌아가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구독형으로 다 갈 수 있는 구조지만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영역만을 골라서 그 영역을 과거의 설치형이 아닌 클라우드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이제 바꿔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제 제 비즈니스의 또 한 방향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누수를 관리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연간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서비스로 지금 계획을 하고 내년에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화를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독형 서비스는 이제 B2C에서 물론 되게 이제 활성화되고 시작이지만 이게 B2B나 B2G나 인더스트리 영역 쪽으로 가면은 아직 거의 시작도 안 한 단계이고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는 어떤 꼭 뭐 B2C만의 관점보다는 B2B나 B2G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아이템으로 한 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제 저는 B2C 쪽은 제가 감이 별로 없는데, 엔지니어 영역에서는 보면은 되게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뭔가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장비들을 보통 엔지니어 회사들이나 어떤 회사들이 고가로 구입해가지고 실제 그 장비를 쓰는 거는 1년에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 파는 이제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그 고객들에다가 장비를 판매하는 걸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하면, 만약에 그 장비를 누군가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대여하는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가서 그 서비스를 해주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그런 것들을 뭐 데이터도 전송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그 고객들을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이제 저는 그런 장비 회사들도 이제 그런 구독이나 어떤 플랫폼에 되게 이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장비 회사들이 또 이게 디커플링 되고 무너지는 시장이 곧 올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아직까지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나 공유 경제나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손이 닿지 않은 영역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존재한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영역들이 어느 순간인가 한번 터지면 되게 급속도로 또 이제 꼭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개인 B2C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영역도 이제 그런 시간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 그 차량 공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그 포드나 GM이라고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 저기 와이어드인가 거기서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을 공유하게 되면 GM이나 포드는 차를 파는 게 굉장히 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대한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차량,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차량에 대한 구독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일정한 돈을 내고 사실은 그 차량을 렌탈해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순간순간 스팟으로. 자, 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이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뭐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뭐 스캐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사기 같은 거는 이미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해서 하물며 저는 최근에 저희 모친에게 그 마디 프렌드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보니까 25,000원 게 월 렌탈 형식의, 그것도 하나의 뭐 아까 말씀하신 구독과 렌탈에 대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이어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게 이 그림을 물고기 모델인데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수익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비용, 원가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있었으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물건을 팔 때는 수익이 우선이죠. 그런데 이게 구독 모델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원가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걸 이제 구독 모델을 바꾼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가다가 구독 모델을 바꾸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고정으로 뭐 100만 불씩 들어오다가 이것을 이제 렌탈로 바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물건을 팔다가 수익이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이게 피크 포인트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수기 같은 경우도 물건을 처음에 팔다가 그 다음에 렌탈로 바꿀 때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이게 물건을 파는 것과 렌탈의 그 사이에 그 접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만한 체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준비된 체력이 돼 있으면 그걸 자신 있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장 물건 하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독 모델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포린을 얘기하셨는데 포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죠. 중앙일보라고 하는 모기업에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기 전까지의 그 플랫폼의 투자비에 대한 부분은 다 저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도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도 별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14 같은 경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반드시 체력이 있어야 된다. 구독 모델을 만들려면. 그리고 그림 15를 보시면 고객에 대한 이탈률 얘기가 나옵니다. 뭐 책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에 대한 이탈률을 Y로 잡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을 X로 이렇게 잡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고위험 고성장 같은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블루오션 같은 거죠. 연간 매출도 많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탈도 적은 거 뭐 이런 건데 지금 고위험 고성장 같은 이탈률도 많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 기회도 많고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테슬라 같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도 있지만 고객에 대해 지금 배터리 데이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고객에 대한 이탈 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워크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카카오워크가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슬랙도 마찬가지고 잔디도 마찬가지인데 무료 버전이 있죠. 근데 무료 버전에서 유료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료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료가 너무 좋아. 굳이 유료로 올릴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야, 이게 뭐야? 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드롭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둘 다 안 좋죠. 적정 수준에 있어서 유료 버전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페이버를 받아야 되는데 무료가 너무 완벽하게 하다. 그러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료 버전에 대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입자 기반으로 하게 되면 포린처럼 초창기에 무료로서 이렇게 막 풀고 무료는 유지를 하면서 프리미엄 모델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한데 제가 작은 경험상 보면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그런 것보다 무료를 남겨두고 프리미엄 버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변호사님, 저희는 마구 떠들고요. 참고만 할 뿐이지 뭐 이렇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막 하지만 제 이야기에 저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셔서 그냥 혹시 참고나 말씀드리고요. 혹시 네네. 다른 이야기 있으세요?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슬랙을 썼었는데요. 옛날 회사에서. 근데 너무 무료가 좋으니까 이게 유료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진짜 좀 그걸 써보지 않고서는 이게 유저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서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도 무료만 써도 되는데. 네. 자, 오늘 시간이 저희가 9시 반까지인데 디지털 패권에 대한 얘기는 못했네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십니까? 자, 오늘도 몇 분이 아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나영 선생님 조용히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제가 저번 주는 갑자기 야근이 있어갖고 못했고 방금 계속 구독경제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과연 몇 개나 구독경제 쓰고 있나 한번 세봤거든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그다음에 음악 듣는 거, 그다음에 저는 네이버랑 지마켓 이런 쇼핑 쪽을 계속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그래요? 계속 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무료에서 프리미엄 그 플랫폼을 가져가는 거에 사실 좋은 예가 요 줌 아닌가 싶어요.
줌이 원래 아. 40분까지가 무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요거는 아직 그냥 무료 버전 쓰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분들이 초대를 해주시면 그냥 들어가는 입장이라 이렇게 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14달러였나? 그죠? 그러니까 예, 월 예, 단위로 맞습니다. 예. 구매하는 게 있고 1년 단위 하면 더 싸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줌이 되게 좋은 그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 회사에서도 줌 요거를 프리미엄으로는 이렇게 몇몇 분들이 구매해서 쓰는데 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저희가 회사에서 요거를 업무 시간에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트래픽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니까 이렇게 영상이 끊기거나 목소리가 약간 안 들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 인프라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생기면 대응을 하는 입장인데 대응책의 하나로가 일단 유료 버전을 쓰세요였고 참고로 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그 트래픽, 줌 트래픽을 가는데 아무튼 공중망으로 저기 미국까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예. 유료 버전을 쓰면 이렇게 설정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로스 트래픽 그 로스율이 얼마고 이렇게 몇 %가 이렇게 나오고 손실률 그래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요? 무료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유료 버전은 야, 나오는데 그런 대단해요.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네, 야, 오늘도 아니, 말씀하신 대로 줌 구독에 대한 부분은 아주 탁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참고로 아니, 줌은 AWS 거 쓰더라고요. 서버를.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 잘 하시네요. 저는 계속 조용히 계셔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 저기 다음 주 그 추석인데 참 다음 주에는 쉬시죠? 예. 근데 추석하고 관계 있나요, 우리? 저기 하셔도 불효자만 온다고 그러니까 어디 저기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난 다음에 뵐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십시오.